대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 상하이 최대 번화가인 난징루 세기광장에서 대구 경북 방문의 해 한중문화 관광 축제를 열었습니다.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를 선두로 시작된 자조금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인데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 농업기술센터가 고구마의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무병묘 종순을 생산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내내 황사 때문에 답답하셨죠? 오늘 맑고 따뜻하겠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어 대기 상태도 무척 메말라 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내내 이어졌던 황사의 영향으로 목이 좀 칼칼하고 잔기침이 나진 않으신지요. 아직까지 황사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고요. 서해 상공에 있던 황사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또 이 때문에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집안 환기도 조금 더 미루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8도, 안동은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안동이 26도, 의성은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대구를 포함한 경북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관광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의 번화가인 난징루 세기광장 일대에서 대구 경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퓨전 국악 4인조 걸그룹 열왕의 아리랑이 중국 상하이의 심장부에 울려 퍼지며 한중 문화관광축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해 노래와 춤의 경연을 펼치는 한중 가무대전도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상하이 최대 번화가인 세기광장은 대구 경북에서 몰고 온 한류 바람으로 하루 종일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지와 의료 관광 소개 코너, 특산품 전시,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특히 미용 코너에 중국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因为它纯天然的，就是基本上是纯天然的，对皮肤的话伤害性比较小，因为矿物质含量比较多一点，然后的话用起来比较清透一点，妆容也比较好上，对卸妆也比较轻便一点。就挺想去那个大邱庆那边的，然后觉得那边吃的挺多的，然后风景也特别好。今年的话，看有时间的话，年底可能会选择去一次，对，去体验一下。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상하이에서 관광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관광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서로 제시하고 또 각 시도의 특색, 문화, 산업 이런 것들 중국과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해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대구 경북의 제품의 우수성을 경제 수도인 상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대구 경북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대구 경북을 또 이 중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출신으로 중국 현지에서 대륙의 여신으로 불리는 여배우 추자연 씨가 대구 경북 알리기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대규모 관광 홍보전을 펼친 대구시와 경상북도. 2달 만에 이곳 상하이에서 중국 6호 유치에 힘을 합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지방 관광의 1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구마는 맛도 좋고 건강식품으로도 인기지만 병에 약해서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단점인데요.
구미 농업기술센터가 고구마의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무병묘 종순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고구마 생장점을 채취해 고구마 묘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조직배양돼 병에 감염이 안 된 고구마 미병묘가 정식돼 종순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구마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표면에 골이 생기는 등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감소하지만 무병묘로 생산되는 고구마는 맛도 좋고 생산량도 20에서 30% 정도 높아 상품화율이 높습니다. 구미농업기술센터는 조직배양된 무병묘 고구마 종순을 다음 달 농가에 보급해 시험 재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고구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구미 지역에서도 고구마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병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배양묘를 육묘해가지고 종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우량한 묘를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미농업기술센터는 장기적으로는 농가가 공급받은 고구마 무병묘 종순을 C고구마로 육류하도록 해 무병묘 고구마 재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통계청이 올 연말까지 대구 도시철도의 주요 역을 대상으로 인구 이동과 상권 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최근 대구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이 같은 통계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서 올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면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반월당역과 대곡역, 유라역 등 11개 도시철도역을 대상으로 인구 이동 추이와 주변에 어떤 사업체가 많은지 등을 조사합니다.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내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착공해 지난해 말 시설 공사를 마친 4세대 방사관 가속기입니다. 1km에 이르는 진공 빔라인에 강력한 빛을 쏴서 4세대 방사광원을 만드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종전 3세대보다 100억 배 밝고 1000분의 1의 짧은 시간 분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700m 길이의 선형 가속기로 전자빔의 에너지를 100억 전자볼트까지 가속시키고 100m 길이의 삽입 장치를 통과시키면 X선 자유전자 레이저 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구소는 최근 이 시설에 전자총 시운전을 시작해 1단계 설계 성능에 도달했고 연말까지 4단계 시험 운전을 거쳐 가속기 성능을 100억 전자볼트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국제적인 성능 실험까지 마치게 되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갖게 됩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완공되면 물질의 미세구조 연구 등 전문적인 연구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4세대 방사관 가속기로 이해가 된다면은 암 치료제라든지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드는 그런 치료제의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부터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세계 첨단 과학 분야에서 우리의 실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우 자조금위원회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최근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 분야를 선두로 시작된 자조금이 친환경 농산물, 인삼, 쌀 같은 다양한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나라 없이는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방송하고 있는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한우 농가가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한 마리당 2만 원씩 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358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조금으로 한우 소비 촉진 활동을 한 결과 소비 증대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산지 가격도 지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인삼이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의무 자조금을 도입했고 올해는 친환경 농산물에도 도입됩니다.
또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양파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에서 자조금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하고 소비도 늘리고 양파의 효능을 홍보하는 데 자조금이 적극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품목별 의무 자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14개 품목에 도입하고 다른 농산물로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무 자조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품목도 있고 또 기금 거출 방식 등을 두고 의견 차가 있기도 하지만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조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연인 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든 82건을 접수해서 6명을 구속하고 7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61%로 가장 많았고 체포 감금이나 협박, 성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가해자가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112 신고 이외에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서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광주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1호 기업 착공식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만여 제곱미터의 드넓은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식을 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한전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에너지 부문 코스닥 상장사로 전력 기자재 생산을 이끌어온 보성 파워텍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 생산 등 에너지 신산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신산업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화산업전력 등 4개 기업이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빛가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105개 기업들이 공장 부지 계약 등 투자 실행에 나서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고 여기 혁신 산단이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속속 선수 입장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나주혁신산업단지가 아직은 10% 미만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기업들의 부지 계약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들의 입주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나주혁신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육중한 최고의 싸움소들이 뿔을 맞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싸움 경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종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싸움소들은 매우 거칠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싸움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청도소 싸움장 여성 조교사 1호인 곽현순 씨를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도소 싸움장의 여성 조교사 1호라고 들었습니다. 네. 조교사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청도 소싸움 같은 경우는 소를 맡아서 지정이 돼가지고 선정받아서 요 링 안에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게 이제 조교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응원을 같이 해주고. 네. 그럼 경마와 비교하면은 경마 기수와 비슷하다. 네, 그렇죠. 청도소 싸움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럼 네. 이 조교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그냥 우주, 소 주인 이렇게만 있었어요. 조교사들이 지금 총 있는 분이 22분 정도 계시고요. 그중에 여성으로서 유일하시다 이 말씀? 네, 딱 저 하나밖에 없는. 예. 이 여성으로서 이 조교사 직업을 선택하기는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를 되게 오래전부터 키웠었어요. 평생을 소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릴 시절부터 키웠습니까? 네. 저 태어났을 때부터가 이제 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한테 그렇게 꺼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소싸움이라는 걸 처음 보고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몰고 들어가서 이기고 저기를 하면 짜릿함도 있고 되게 소들한테 고맙고,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흥분도 되고. 네. 소하고 동질감도 느끼게 네.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이거 같이 하고 있고. 예, 지금. 조교사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럼 신랑분을 네. 만나서 결혼을 하신 겁니다. 네. 예. 어린 시절부터 봐왔고 지금 그 직업으로서 조교사 일을 갖게 됐고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소라는 존재는 이 곽현순 씨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저한테 소라는 거는 되게 자식 같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것도 있고 평생 같이 가고 싶은 동물이라서 네, 끊을 수 없는 적이에요. 운명 같은 존재입니다. 네,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예. 자기 소유의 이제 소가 아닌데도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이렇게 뭐 승리의 기쁨이랄까 좀 짜릿함이랄까 이런 걸 느끼시는지. 네, 그런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기고 나면은 네, 그런 것이 되게 있어서 막 그런 닭살이 막 조금 있어요. 예. 소들이 자기가 승리했다, 패했다 이걸 이 표현을 하는 모양이죠. 네, 기분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소들이 웃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서는 소들이 웃어요. 그때는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웃는 거고 되게 분하고 억울하고 했었을 때는 소들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런 게 있고. 네. 지금 눈물도 흘리고. 네.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패를 했었을 때는 죽을 줘도 안 먹어요.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자고 하면은 어떤 소들은 그걸 들었는지 감정이 생긴 건지 그제서야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죽에 입을 갖다 대는 소들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예. 그 소싸움 경기를 두고 말이죠. 이 동물 학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우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뭐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소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 이 소싸움 같은 경우는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치료를 다 해주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푹 쉬게 해주거든요. 이거 가지고 동물 학대니 이런 논란 자체가 틀리다고 보거든요.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주고 취미 삼아서 네, 한 번씩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난달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영주시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선비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습니다. 영주시는 이 자리에서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선비정신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영주 선비문화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며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해오는 등 전국 최고의 선비도시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달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병입수돗물인 달구벌 맑은 물을 각종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달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각종 국제 행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행사 그리고 단수 지역에 병입수돗물을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고산 정수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달구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행사에 773만 병의 수돗물을 공급해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9살 이상 18살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생애 전환기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상담과 진찰,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비형 간염 검사 등이며 오는 10월까지 청소년 전화 헬프콜인 1388이나 대구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에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원하는 검진 기관으로 사전 예약해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직접단지 11필지를 분양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은 물산업 관련 제조업으로 11필지 8만 900여 제곱미터 규모이며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6만 8천 원으로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접수합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단지, 기업 집적단지로 구성되는데 물산업 클러스터 1호 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해서 2017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하늘이 맑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은 좀 꺼려지시죠. 아직까지 황사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고요. 서해 상공에 남아있던 황사가 일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또 우리 지역은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집안 환기도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청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25도, 청도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1도로 시작해 한낮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